제 이름은 이정미, 올해 57세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돌아보곤 합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사도우미 일,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것들이 제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집에 계셨군요. 화요일 오전 9시 평소처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상우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을 청소하면서 주인과 마주친 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상우 씨도 당황한 듯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며칠 전에 퇴직을 해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면 되겠죠?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청소 도구를 꺼내며 일을 시작했어요. 혹시 방해가 되나요? 제가 다른 방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청소를 했어요. 진공 청소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걸레질할 때도 혹시 물이 튈까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죠. 정미 씨,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러 온 거라서요. 그래도 잠시 쉬시면서. 정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하며 계속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배려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집주인이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우 씨는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시죠? 편하게 쉬세요.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갑자기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우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 같은 것이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달까요? 금요일 다시 상우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집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오늘도 수고스럽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화요일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상우 씨도 저를 의식해서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3년 동안 텅 빈 집에서 혼자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너무 적막해서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상우 씨는 더 이상 제가 일할 때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저도 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정미 씨, 정말 차 한 잔 안 드실래요? 방금 좋은 차를 우렸는데. 어느 화요일 부엌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상우 씨가 다시 차를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잠깐만요. 처음으로 그와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차를 받아들었어요. 어떤 차예요? 향이 좋네요. 녹차인데 지인이 제주도에서 가져다 준 거예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좀 심심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좋네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 봐요. 회사 생활이 힘드셨나 봐요. 35년을 다녔으니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혼자 계시면 많이 조용하시겠어요. 그렇긴 하죠. 정미 씨는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 씨는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그럼 밥도 혼자 드시고 그러시는군요. 네, 간단하게 때우죠. 뭐 대충. 그러시면 안 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지만 하고 나니 좀 나서는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정미 씨는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냥 보통이에요. 오래 해서 익숙하긴 하지만. 부럽네요. 저는 라면 끓이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도 함께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하러 온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뭐라도 시켜서 함께 먹어요. 어떠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하니까 좋네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없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이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상우 씨는 항상 제가 올 때쯤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두었고, 저도 일을 일찍 마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2달째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과 가사도우미를 넘어서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미 씨,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어느 금요일 몸살 기운이 있어서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는데 상우 씨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창백해요. 열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일 그만하고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우선이죠. 상우 씨는 제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더니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오겠다며 나가버렸어요. 30분 후 돌아온 그는 감기약뿐만 아니라 죽까지 사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오늘 청소는 생략하고요. 감사해요. 정말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뭔 소리예요? 3년 동안 우리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미 씨 혹시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고 다른 집도 다니시죠? 네, 다른 곳도 있어요. 생활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쉬는데
상우 씨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3년 동안 이 집을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퇴직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로우셨을 텐데, 오히려 저를 챙겨주시다니. 다음 주 화요일 몸이 다 나아서 출근했습니다. 정미 씨 완전히 나으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상우 씨가 부엌으로 안내하더니 직접 끓인 삼계탕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유튜브 보면서 따라했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정말 의외였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인다던 그가 삼계탕을 직접 끓였다니.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몇 번 실패했어요. 그의 수줍은 미소를 보니 저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상우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일하러 오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 씨는 그냥 일하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의미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이 집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미 씨가 오시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조심스럽지만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요즘 이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예전엔 그냥 일만 하고 갔는데 지금은 상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떻게 제어가 되나요? 점점 상우 씨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가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3개월째 접어든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미묘한 의식과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상우 씨가 제 옷차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만나러 갈 때 옷을 신경 써서 입게 되었거든요. 아니에요, 예전에 산 건데. 그냥 기분 내려고 입어봤어요. 잘 어울려요. 연한 분홍색이 피부색과 잘 맞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상우 씨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책장을 청소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상우 씨가 뒤에서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며 넘어지는 걸 막아주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고 은은한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에 스쳤어요. 괜찮으세요?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는 잠시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묘한 전기 같은 게 흘렀어요. 상우 씨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미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애틋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높은 곳 청소할 때 저를 부르세요.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원래 혼자 했던 일이라.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안전을 걱정하는 것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연히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도 함께 드실래요? 어느 금요일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녁요? 일이 끝나고.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는 것과 저녁을 함께 먹는 건 분명 다른 의미였거든요. 시간은 괜찮은데.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와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편한 옷으로 계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결국 그날 처음으로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정미 씨 덕분이에요. 혼자 먹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정성이 다르더라고요. 촛불을 켜놓고 와인까지 준비한 걸 보니 그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우 씨, 이렇게까지 하시면 뭐가 문제예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와인을 한 잔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소보다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미 씨는 어떤 남자가 좋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혼자 사실 건가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57세가 늙은 나이도 아니고 정미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더욱 어색했습니다. 상우 씨는 어떠세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미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저녁도 함께 드실래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상우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와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다른 남자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상우 씨를 만나는 게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오늘 특별히 예뻐 보이네요. 그의 첫마디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지난 금요일은 어떠셨어요? 집에 가시고 나서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너무 급하게 제안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계속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더 의식이 되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화분을 건드릴 뻔했는데 상우 씨가 재빨리 일어나서 화분을 받쳐주었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제 손과 겹쳤을 때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죄송해요. 괜히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우리는 잠시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맥박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상우 씨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 먹고 이야기할까요? 네.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했지만 평소와 달리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침내 상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미 씨를 그냥 가사 도우미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상우 씨. 처음에는 저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3년 동안 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 하지만 퇴직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정미 씨가 여기 오시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드디어 그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상우 씨, 저도. 정미 씨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상우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저는 상우 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이도 나이고. 정미 씨, 우리 나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 건가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건지. 저도 상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은 이 집에 오는 게 일이 아니라 상우 씨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요. 서두를 것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고백한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남녀로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정미 씨, 오늘은 일 말고 그냥 데이트해요. 어느 화요일 상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데이트요? 네, 근처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던데 같이 산책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일을 해야. 오늘은 제가 휴일로 정해드릴게요. 대신 내일 금요일에 오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상우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할 때 입던 편한 옷이 아닌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와, 정미 씨. 정말 예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과하게 입었나요? 아니에요, 완벽해요. 원래 이렇게 예쁘셨는데 제가 몰랐네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공원에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20대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상우 씨,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산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미 씨, 혹시 남편분 생각하면서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충분히 슬퍼했으니까. 저도 비슷해요. 이혼은 했지만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작. 네, 우리 둘 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나와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상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빨리 저기 처마 밑으로.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스킨십이었거든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상우 씨가 제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어요. 머리카락이 젖었네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마에 닿은 그의 손끝에서 전율이 흘렸어요. 정미 씨. 네. 정미 씨가 너무 예뻐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첫 키스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빗소리가 낭만적인 배경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스를 나눈 후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흘렸어요. 일하러 갔을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미 씨, 어젯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저도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청소 대신 함께 요리해요. 요리요? 네, 정미 씨한테 제대로 된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 자꾸 몸이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등 뒤에서 상우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정미 씨. 네. 그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포옹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저도 그의 팔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정미 씨 향기가 좋아요. 무슨 향기요? 그냥 정미 씨만의 향기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요리를 하는 동안 계속 스킨십이 이어졌어요. 재료를 건네주며 손이 닿고 양념을 맛보라며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고 모든 순간이 설렜습니다. 완성됐어요. 함께 만든 불고기가 맛있게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첫 요리네요. 맛있겠어요. 함께 만들어서 더 특별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보다는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저녁에 영화라도 볼까요? 집에서요. 좋아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상우 씨 집에서 밤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데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온통 그의 존재만 의식되었거든요. 정미 씨, 춥지 않아요? 조금 쌀쌀하네요. 그가 담요를 가져와서 함께 덮어주었어요. 담요 안에서 우리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따뜻하죠? 네. 어느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정미 씨. 네. 그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저도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미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럼, 오늘 밤. 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어요.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열정적이었습니다. 상우 씨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확실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미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상우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구했어요. 마치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정미 씨와 함께라서 더 특별해요.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품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정미 씨, 내일 아침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왜 후회해요? 이렇게 행복한데.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꿈인가 싶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아침 식사 같이 만들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설거지하는 모든 일상이 새로웠어요. 정미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관계요. 가사 도우미로 계속 오실 건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다른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조건도 좋고. 하지만 거기 가면 상우 씨를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정미 씨, 저와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함께 살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동거라도 해요. 저 혼자 이 큰 집에 사는 것도 그렇고 정미 씨도 혼자 계시잖아요. 진지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건가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전 진심이에요. 상우 씨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마음으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동생이 놀러와서 말했어요.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달라졌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정말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뭔 소리야? 에이, 왜 안 돼? 언니 나이가 뭐야? 아직 젊은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동생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상우 씨, 시간 있으세요?
네, 언제든지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만나죠. 30분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상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확신해요. 상우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상우 씨가 제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상우 씨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미 씨, 아침 뭐 드실래요? 같이 만들어요. 이제는 가사 도우미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갈까요? 좋아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는 모든 일상이 행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상우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정미 씨는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정미 씨와 함께 봐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상우 씨의 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빠, 이분이. 응, 정미 씨야. 아빠의 동반자라고 할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우 씨의 딸도 금세 저를 받아들였어요. 아빠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미 이모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마워, 정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야.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든든했어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고마워, 아들아.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그의 품에서 눈을 뜨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정미 씨, 1년 전 제가 퇴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정말 다행이에요. 퇴직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줄 몰랐어요. 저도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길 잘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요즘은 함께 요리 수업을 듣거나 등산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녀요. 50대 후반이지만 마치 20대처럼 활기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어느 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정말요? 정미 씨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법적으로는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요. 좋아요. 간단하게 식만 올리죠. 그렇게 우리는 60세와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조용히 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것도, 생계를 위해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한 것도, 상우 씨가 퇴직을 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미야, 오늘 뭐 하고 싶어? 이제는 이름을 부르며 반말로 대화해요.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글쎄, 같이 마트 가서 저녁 재료 사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평범한 하루면 충분해.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정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밤에는 여전히 서로를 품고 잠들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끌림과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요즘에는 다른 중년 부부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혼자 지내며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정말 50대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결국엔 이해하게 돼요. 우리의 경험담을 들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처음 키스를 했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응, 기억해. 비 오는 날이었지.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졌어. 같은 벤치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후회 없어? 전혀. 여보는? 나도.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이 딱 우리에게 맞는 때였을 거야. 그래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랑할 때가 온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계속 행복할 거야. 그럼 우리 100년애로 하자. 좋아, 100년애로.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여보, 저녁 뭐 할까? 우리가 처음 함께 만든 불고기 어때? 좋아. 그때 생각나네. 함께 요리하면서 그날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며 어색해했던 그때가 벌써 그리워요. 이제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아요. 누가 뭘 할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역할이 나뉘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여요. 완성. 우리 솜씨가 늘었네. 매일 함께 하니까 그렇지.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함께 나누니까 모든 게 의미 있어 보여요. 오늘 마트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우리 보고 정말 사이좋아 보인다고 하더라. 정말? 기분 좋네. 응, 신혼부부 같다고 하시더라고. 58세, 60세 신혼부부.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어요. 정말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해요. 이것도 이제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보, 설거지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 나도. 뭔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 고용주가 이런 일까지 하시나 해서. 이제는 당연한 일이지. 우리 가족인데.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봐요. 예전에는 혼자 보던 드라마를 이제는 함께 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여보, 저 남자 배우 멋있다. 질투나는데? 하하, 여보가 더 멋있어.
정말? 당연하지. 이런 사소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드라마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침실로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 뭘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여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야. 이불을 덮고 서로 마주보며 누워요. 아직도 가끔은 꿈인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의 품에 안겨 잠들 준비를 해요.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일도 함께 일어나자. 당연히. 매일 함께 일어날 거야. 앞으로 몇십 년 더? 100년이든 1000년이든. 서로 웃으며 잠들어요. 내일 아침에도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저는 57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가사도우미 일이었지만 운명처럼 만난 상우 씨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와 상우 씨의 이야기가 혼자 지내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새로운 사랑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그의 품에 안겨 잠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일 또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눈을 감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